그 연수원은 많이 오셨네. 연수원은 네, 샌드위치 데이에다가 청문회 어느 언론에서는 고문 청문회라고 비판을 했던데요. 청문회 또 다른 일정들 바쁘신데도 참여하신 여러 우리 한기호 서범수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또 내외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를 주제로 하고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가짜뉴스의 시대입니다. 명백한 오보로 판명된 신앙림 녹취록 보도는 여전히 뉴스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고 얼마 전 쯔앙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거짓 폭로, 협박, 금품 갈취는 유튜브 생태계의 민낯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어제 광복절 기념식에서 가짜뉴스가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흉기 난동으로 어린이 3명이 숨진 사건이 폭행과 방화를 동반한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폭력의 발단은 소셜미디어에 퍼진 가짜뉴스였습니다. 영국의 사례가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건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우병 시위, 세월호 비극, 천안함 폭침, 이태원 참사 같은 국가적 혼란 때마다 가짜뉴스는 성행하고 사회는 양분화되어서 극렬하게 다투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은 뒤에 금전적 수익이 있습니다. 막대한 수익, 유리한 여론 조성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는 어쩌면 빛의 속도와 같습니다. 최종 가짜뉴스로 판명돼도 회복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인식은 바꾸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도 현행법은 과거 규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 서비스가 가짜뉴스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짜뉴스 유포자, 이를 전달하는 포털 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에 플랫폼의 사업장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신속히 걸러질 수 있도록 플랫폼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오늘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미 있는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귀한 자리에 같이 하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김장김 위원님이 주최를 하시고 또 우리 동기입니다. 이상희 우리 미디어 특별위원장님, 그다음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미디어 포럼 비전 상임대표 우리 군영상 대표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오셔서 정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이 플랫폼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 많은 의견과 또 여러 가지 건의 사항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많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장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만드는 사람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실어 나르게끔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책임을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좀 규제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좀 책임 매길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라든지 법률적인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과 좋은 제도 개선 사항들을 말씀해 주신 우리 김장균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상희 의원님을 그리고 우리 가방이 간사인 최영두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이 가름합니다. 오늘 정말 만나뵙게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광복절 79주년이고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민 소득에서도 일본을 앞서고 또 유엔 월드뱅크 리포트에서도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난 지난 54의 가장 위대한 발전을 이루는 세계적 모범 국가라고 칭송되고 있는데 이 언론의 문제, 포탈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직면한 문제이기 특히 선진민주주의가 직면한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미국 선거에는 이런 페이크 뉴스와 이 허위 조작 뉴스입니다. 허위 조작 뉴스의 무분별한 이 침투로 인해서 크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장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법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남용되기 위해서 일부 규제 장치를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미디어 생태계 또 우리의 그 문화를 더욱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특히 우리 미디어 기업들, 미디어에 종사하는 선량하고 정말 성실한 의무를 다하는 미국식 표현에 따르면은 보나파이드 정말 언론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취재하는 이런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언론사들이 정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고 또 정말 이런 디지털 탈진실의 시대에 국민은 분열되고 진실은 사라지는 이런 중대한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이 오늘 토론회가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이 포털의 문제, 포털의 여러 재평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함께 다룰 때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건강하게 그래서 드루킹 사건 같이 민주주의 선거를 조작하는 심각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미국과 유럽 같은 이런 선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미디어에서 정말 열심히 취재하고 팩트 체크하고 데스킹해서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꼬박꼬박 급여를 주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회사들이 제대로 콘텐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포털 기업들이 그런 미디어 기업들의 그 땀과 노력, 우리 언론인들의 땀과 노력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도록 콘텐츠의 가격에 제대로 보상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페이크 뉴스, 허위 조작 뉴스를 포털의 책임이라는 뉴스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방이 간사로서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참 머리가 아픈데 이 문제는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중대한 과제로 생각하고 힘껏 우리 언인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구종산 대표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교수님 오늘 내 얘기들이 전폭적인 어떤 계기가 돼서 가짜뉴스를 퇴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가짜뉴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퇴치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고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병폐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체제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짜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저수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저수지에는 양질의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양질의 물을 닮아서 또 담아서 논밭을 푸르게 하고 여기 저수지의 물이 독소에 오염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그런 플랫폼에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공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를 이야기하고 타임을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과
공적인 영역의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이 지금 네이버와 다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뉴스라는 공공재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부를 이루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적인 뉴스에 대한 책임감 이 부분은 지금 논의하는 그 자체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오늘 발제되고 논의되는 그런 내용들이 입법화되고 정책화돼서 할 수 있는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꼭 참석하겠다고 해서 어젯밤에 철원에서 왔습니다. 왜 왔냐? 물론 공적인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운명이라든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런 데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걸로 인해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가짜뉴스, 구제역에 대한 문제,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서희초등학교 사건이 생겨서 그때 삼선 의원으로 검색순위 1위까지 올라갔었던 사람이 접니다. 단 서희초등학교 옆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발까지 했지만 지금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데 전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전술에는 목표를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다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근데 우리 우파 쪽이나 또 바르게 사는 사람들 쪽에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라도 그걸 방지하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마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우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제주 해군기지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강정마을에 가서 직접 주민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제주 해군기지가 필요한지. 그러나 북한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뼈아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동해로도 갈 수 있고 서해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에서 막아버리면 사실은 북한은 서해 동해 양쪽이 양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를 막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죠. 북한 애들이.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제가 국정원에다 요청을 했어요.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돼서 북한에서 지금까지 언론 북한 매체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을 전부 다 뽑아달라. 그래서 국정원에서 A4지를 이만큼을 뽑아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장한테 뭘 뽑아달라고 했냐면 거기에 붙은 프랭카드를 뽑아달라.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붙은 걸 전부 사진을 찍어서 받았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치합니다. 한 3, 4일 차이로 일치합니다. 이 제목만 뽑았는데 A4지 2장입니다. 프랭카드 제목만 뽑아가지고 맞춰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적들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김장겸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에 만드는 것은 정말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만사를 제끼고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제 심정으로 저도 사실 그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해보고서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법으로 입법이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가짜뉴스 그러면 척결 하시죠. 네. 가짜뉴스 척결!